이 집에 과수원이 쭉 있어요. 이렇게 저 평지 쭉 비싸게.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이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쭉 잠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잠겼을 때 그때 통째 전부 다 나무가 잠겼다고 판단하는 주수는 몇 주나 될까라는 거잖아요. 자, 얘는 보니까는 한 60% 침수가 됐고 얘는 한 50%, 40%, 45, 35%, 뭐 30% 이렇게 하면 다 틀리잖아요. 그럼 이걸 다 주수를 못 하니까 전체 침수 수가 몇 주냐를 먼저 세고 그 다음에 그 침수 주수 중에 표본주를 정해요. 그러면 침수나무가 만약에 100주다 그러면 표본주는 침수나무의 10% 정도를 정합니다. 최대 17주까지. 그래서 만약에 100주다 그러면 침수나무 10주를 정하고 그 10주에 달려서 여기서 제일 먼저 이렇게 첫 번째가 뭘 조사하냐면 전체 뭐 착화 또는 유가수를 세겠죠. 그 다음에 이 침수 부분에 대한 걸 또 세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표본주가 10주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보니까 전체 유가수는 지금 침수나무, 얘 이름은, 얘도 침수나무잖아요. 조금 침수됐으니까. 어쨌든 침수나무예요. 침수나무에 달려있는 전체 유가수. 그쵸? 그 다음에 침수나무의 침수 유가수죠. 나무 써드릴까요? 나무의 침수 유가수. 이렇게 만약에 조건을 준다면 그 말이잖아요. 그럼 몇 주가, 즉, 총 100주 중에서 몇 주가 100% 다 침수가 됐다고 우리는 산정할까요? 라는 거죠. 그게 뭐다? 침수 피해 인정 주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보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기는 지금 2,000개 있어요. 2,000개 총. 지금 여기 지금 침수된 거예요. 여기 달려있는 거 화실이, 육아가.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냐? 10,000개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주당 몇 프로씩 지금 침수가 된 거예요? 20% 된 거예요. 그럼 100주라고 하면은 100주에서 20%는 몇 주 정도 되냐 이거죠. 20주가 전체 다 침수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 그걸 뭐라고 한다? 침수 피해로 인정해주는, 보험회사가 인정해주는 나무, 주수예요. 주수는 한 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주. 이게 통째로라는 거죠. 통째로를 산정하다 보니까 침수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됐죠? 그럼 육아타박률은 뭐 아시죠? 육아타박률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품종, 수령, 제휴 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실제 결과 주수하고 이 조사 장수를 산출해서 그 조사 대상 주수에 해당되는 표본주를 산정하고 정하고 그 표본주에, 이때부터 중요하죠. 표본주에 어디를 조사해요? 동서남북 4가지. 그쵸? 그래서 표본주를, 주수를 정하고 그 표본주수의 동서남북 4가지를 일단은 정하고 그 한 가지마다 최소한 유가 몇 개 써? 최소한 5개씩, 최소 5개씩. 그러면은 표본주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한 가지에 20개는 조사하는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표본주가 5주다. 그럼 몇 개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100개. 그쵸? 됐죠? 100개 조사하잖아요. 5 하니까 4, 5, 20. 됐죠? 아주 2, 50. 100개. 2, 50. 죄송합니다. 100개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출제자가 제가 엊그저께도 문제를 살짝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집은 지금 육아타박률 조사하는데 조사 대상 주수가 300주이다. 그럼 표본주는 몇 주예요? 10주잖아요. 이때 이 지금 5개를 정해서 그 5개를 보고 피해 유가냐 정상 우박 맞은 놈이냐 아니냐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1번 동쪽 보니까 5개 써보았더니 2개는 피해 유가 나머지 3개는 정상 뭐 이렇게 이제 조사할 거예요. 대신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이 과총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겨있거든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과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가가 어린 과실이. 그러면 우박으로 딱 떼든 게 얘는 맞을 수 있고 얘는 안 맞고 안 맞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5개 다 맞으면 괜찮은데. 근데 내가 첫 번째로 여기를 1번,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1번이라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는데 2번이라고 그래요. 그냥. 2번 유가를 조사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거, 이 가지에 붙어있는 그 다음 것은 몇 번을 조사할 거냐. 여기 봤더니
얘는 피해 없고, 피해 없고, 피해 없고, 피해 없고, 얘가 피해 있어. 그럼 얘 피해 있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잖아요. 여기를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그렇죠? 그래서 동일 번호 것을 조사를 해 주십사. 어떤 거? 품종은 어떤 거예요? 품목은? 사과배. 그렇죠. 그런 거 시험 문제 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육아타만 조사하면서 몇 가지 하느냐, 가지당 최소 개수는 몇 개냐, 그 다음에 과총의 동일 번호로 조사하는 품목을 쓰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나오죠. 조사수가 300주이고 피해 육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100개인데 육아 타방률을 산정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이 육아 타방률이라는 것은 어린 과실이 처맞은 거라고요. 뭘로? 우박으로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전체 육아니까 피해 육아 플러스 정상 육아죠. 네, 여기는 피해 육아예요. 그런데 출제자는 뭐예요? 피해 육아에 대해서만 조건을 줬잖아요. 피해 육아 몇 개 줬어요? 100개 줬어요. 그럼 우리 전체 육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지. 단 출제자는 뭐라 했냐? 육아를 조사할 때는 최소 개수로 조사하였다 라고 했어요. 그럼 최소 개수면 한 가지에 몇 개 조사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에 몇 개? 한 가지에. 그렇죠. 5개 조사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 뭐 최소 5개 이상 조사해야 했으니까. 그럼 조건이가 최소 개수, 여기가 지금 답이요. 우리 이걸 다 알고 있어. 그럼 이 집은, 자, 전체 육아, 우리가 조사해야 될 전체 육아는 몇 개인지만 알아도 여기다 때려 넣으면 끝나죠.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요것만 달랑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자, 육아 타반율 조사했다? 조사 대수는 300주이고, 피해 육아는 100개이다. 대신, 육아 타반 조사할 때는 최소 육아의 개수만 조사했다. 그럼 이렇게 조사했다는 얘기요. 그죠? 자, 그러면 조사 수가 300주니까 표본주가 몇 주예요? 10주. 4가지, 5개 했네요. 그쵸? 그럼 몇 개예요, 얘가? 200개네요. 그럼 200이네. 그쵸? 이거 답은 몇 프로? 50%. 땡큐. 이렇게. 50%네. 그럼 딱 답을 써주셔야 돼. 공식 써서. 됐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돌발로 물어본다. 근데 돌발 물어보기 전에 뭐라고 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조사 대행 주수가 300주일 때 육아 타반 조사를 하고자 한다. 표본주는 몇 주인가요? 그러면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했으니까 10주입니다. 조사할 가지 수는 몇 개인가요? 10 곱하기 4 했으니까 40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당 최소 몇 개씩 조사합니까? 육아를 5개입니다. 동일 화총의 동일 번호를 조사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그러면 거기까지는 학원에서 안 가르쳐줬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가르쳐드렸죠? 옆방에도 있잖아요. 사과 배품목입니다. 여기까지 하나씩 맞을 때마다 0.5점씩을 딱 부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과소인의 조사한 결과 피해 육아가 20개이다. 근데 이 육아를 타반 조사할 때는 육아 개수는 최소 개수로 조사했다 하면 뭐예요? 이제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그렇죠? 200개 나왔으니까 똑같은 조건이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조사 개수가 여기를 갖다가 200으로 했다. 그럼 또 사정이 달라지죠. 그죠? 이때는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9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 나온 이 산출값이 어디로 간다고요? 1이 가면 되잖아요. 지금은 암산으로 하려니까 내려놓은 거고. 그래서 항상 이 작은 것이 하나하나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네. 얘는 착과 감소량을 뭘 조사한다고요? 좀 작은 값입니다. 평착마다 적착하고 그 다음에 평년 착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그랬으니까 이거 뭐예요? 개수밖에 안 나왔잖아요. 곱하기 과중 때려 넣으면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최대 인정 피해율인데 5가지의 재해에서 이 농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유형 그냥 암기 안 해도 기억나겠죠. 나무 과일은 없으니까 낙과 피해 없다, 착과 피해 당연히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태풍이면 나무 피해 있겠구나. 그래서 나무 피해 발생할 수 있겠죠. 우박이 오면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가 나무 피해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무 피해 있고 우박이면은 뭐요? 적과 제니니까 이때 과소에는 어린 과실만 있다. 그래서 육아가 우박으로 처맞은 비율이 몇 프로냐? 육아 타방률 조사하고요. 만약에
또 이 과수원이 단감 떫은감일 때 사과 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단감 떫은감을 많이 내요. 이 낙엽률 이거 내려고. 떫은감 과수원일 때는 낙엽률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를 조사해서 뭘 찾아내냐면 나무 피해율을 찾아요. 지금 최대 인정 피해율이잖아요. 피해율 찾으면 되잖아요. 육아 타박률은 그대로 씁니다. 낙엽률은 낙엽률로 쓰지 않고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는 걸로 다시 환산시켜버려요. 인정 피해율. 이렇게 산출합니다. 그러면 나무 피해율은 도대체 어떻게 산출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자, 볼게요. 태풍으로 절단됐다, 더벅됐다 하면 죽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사된 거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단이 절반만 되게 되면은 나무는 살아있는데 과일은 생산이 안 돼요. 그래. 또 불로 소실, 불에 탔다 그러면 소실이라고 합니다. 불이 한 나무에 3분의 2 이상 타버리면 죽어버린 거예요. 과일 보상해줘야 되겠죠. 화재니까. 근데 나무가 2분의 1 정도 불에 탔다 그러면 나무는 죽지 않고 올해 과일 생산 게임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나무는 살아있지만 수확을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뭘? 과실을 보상해줘야 되니까. 착과가 안 되는 부분을 보상해야 되니까. 얘가 수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착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보상해 주려고. 그래서 수확 불능주수. 그쵸? 플러스 만약에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침수가 100주가 됐다. 그러면 전체의 침수 수를 세고 10% 침수되든 80% 침수되든 어쨌든 침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험회사는 그냥 전체 통째로 즉 100% 다 침수가 된 걸로 산 사람은 몇 주나 됩니까? 그럼 그것이 그렇게 하려면 자로 다 재봐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평가서 잘라야지. 그렇죠? 알았습니다. 제가 육아를 살짝 조사해가지고 표본을 한번 해서 침수를 한번 알아볼라요. 그래서 100주 곱하기 침수율, 전체 침수 곱하기 침수율 때려 넣어버리면 통째 100% 다 침수된 나무가 몇 주인지 우리가 계산이 나오고 같습니다. 잠깐 담배 태우고 계시오. 물 한 잔 마시고 계시오. 내가 한번 돌고 올 테니까. 이런 멋진 평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나무편은 뭐다? 침수가 된 것을 갖다가 전부 100% 침수됐다고 산정하는 이 나무를 침수로 인한 피해 인정주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죠? 거기에 뭐예요? 분모는 당연히 실제 결과주수다. 됐죠? 콜입니다. 무지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요런 갖고 또 나는 그것이 침수 피해 인정주수가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이제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르가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에듀 홈페이지에 지르 이 응답 코너가 좀 활성화돼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뛰어갖고 지리를 먼저 답을 해요. 어쩔 때는 막 2-3시간 걸리고, 또 어쩔 때는 빨리 끝날 때, 땡 잡았다. 막 그렇게 된 거죠. 간단한 거 질문을 땡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을 해드립니다. 되도록 빨리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좀 다른 공부를 이제 준비를 또 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빨리빨리 하게. 자, 이거 간단하죠? 나무피해. 됐죠? 육아 타박률. 육아 타박률은 난이도를 높게 하려면 뭐 한다? 육아 타박률 조사했다? 조사된 수는 300주이다. 피해 육아가 200개이다. 최소 개수로 육아를 조사했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럴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쉽게 내려면 피해 육아가 20개이다. 정상 육아가 180개이다. 그럼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분자가 20개. 분모는 피해 육아 플러스 정상 육아 20 플러스 180 하면 되죠. 이건 아주 쉬운 거. 합격시키려고 환장할 때 내는 문제. 합격자를 많이 늘리라고 있네. 그리고 조금 난이도를 조절한다 그러게 되면 조사단에서 금방처럼 내가 갑자기 돌발하면 뭐야 또 이거 정상률과 조건 안 준 것이 오타 나왔구만. 아이고 또 15점 묻고만 제 오해처럼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는 절대 없어요 그거. 그렇죠? 항상 우리가 해석을 해서 엇방을 해석해서 이 문제를 맞추는 방법을 합니다. 자, 낙엽률입니다. 낙엽률은 단감 떨무감을 하는데 얘는 낙엽 사고는 보통 6월 1일 이후에 사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야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낙엽률 인정표율은 1.012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자다가 툭 건드리면 뭐라 한다? 1.012로. 낙엽률보다 훨씬 더 많이 피해를 인정해 주는 거네요. 100% 넘게 해주죠. 예. 곱하기
낙엽률입니다. 마이너스, 만약에 얘가 6월 30일 날 바람이 불어갖고 이파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그가 이파리가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6월 30일 밤 24시 00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6월 30일 낮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6월 30일 아침까지, 그 떨어질 때까지는 붙어 있었잖아요, 걔가. 그럼 붙어 있었는데 걔가 폼지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양분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광합성이라든가 탄소 동화작용으로 인해서 과일들, 나무를 튼실하게 했던 기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했던 것은 빼겠다는 거죠. 그게 하루당 몇 프로씩 뺀다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0.14%입니다. 근데 퍼센트 하면 백분율이니까 지수로 환산하면 앞에 0 두 개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0.0014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0.000인가 0자 해라 모르겠다 뭐 걸린다 말든 하시지 말고 항상 하루에 0.14%입니다. 0.14%. 근데 그걸 지수로 환산하다 보니까 앞에 동그라미 두 개만 더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0.0014가 되네요. 며칠 동안 네가 이파리가 사고가 나서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로 나기 전까지 붙어 있어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과일에다가 양분, 나무에 양분을 공급했던 그 공로는 빼겠다는 거죠. 그건 피해 안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경과일수라고 하고요. 경과일수의 개념은 뭐냐면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예요. 그래서 뭐뭐부터 뭐뭐까지 하면 보통 첫날하고 마지막 날을 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경과일수 조건을 줘요. 30일이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그놈을 갖다가 아니 이거 6월 20일 1일에서 30일이니까 초일 불산이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경과일수가 페이크다. 경과일수 30일 준 것은 페이크니까 나는 1을 빼고 29일로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뭔지 알죠? 왜냐면 우리는 경과일수를 줬고 경과일수 그대로 쓸 거니까. 보이시죠? 자, 그러면 낙엽률은 뭐냐? 여기서 이제 경과일수는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낙엽률은 뭐냐라는 거예요. 낙엽률. 낙엽률은 표본주를 조사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표본주나 조사 대수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산정하냐면 그냥 조사 대수를 산정하고 전체 몇 주예요? 300주입니다. 그래 300주면 10주 정합니다. 그럼 10주를 정하고 그 10주 정하고 나무로 가서 어떤 걸 조사한다고요? 동서남북 네 가지입니다. 유가타반율도 동서남북인데 얘도 동서남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조사 가시게 되면 이 나무, 이 낙엽 피해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과수원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싹 있어요.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낙엽 피해, 즉 이파리 어디서 제일 많이 떨어져요? 여기서 제일 많이 떨어질까요? 이 가운데가 떨어질까요? 그렇죠. 앞에가 떨어집니다. 앞에가. 그래서 표본주를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면 계약자를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본은 묻거든요. 계약자를 도와드리는 거죠. 도와준 건 좋은데 이것은 자격증을 날라가요. 예, 손해평가가 부실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골고루 정하고 그리고도 얘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쪽 여기에 있는 나무에 여기서 온 뒤쪽은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쪽은 한 나무 가지가 있으면 여기서 때리면 이 뒤에 쪽 나무는 괜찮아요. 이파리가. 그래서 골고루 사방을 다 조사해봤고 평균치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우박도 마찬가지예요. 우박이 각도가 45도 각도 때렸을 때 피해를 안 입은 부분도 있잖아요. 반대쪽은. 그때 그 부분은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평균치만큼은.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항상 동서남북은 동서남북 네 가지를 조사한다라고 하면 유가타방률하고 낙엽률이 있습니다. 뭐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낙엽률 조사하는데 동서남북 네 가지를 정하고 그 네 가지에서 하나씩만 조사하면 됩니다. 감이 열린 가지를 찾아야 돼. 단감, 떫은감은 1년생 가지에서 열립니다. 즉 올해 처음 나오는 가지에서 과일이 열려요. 어린 유가가 붙어있어 조그맣게. 그러면 1년생 가지는 주간, 이제 주지 이렇게 있으면 이 주지 있고 그다음에 2년생 가지 있고 1년생 가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보면 여러분들 가시면 파릇파릇해. 좀 연녹색 비슷하니 이런 놈들이 있을 거예요. 과일 하려고 좀 이제 2월달 좀 지나면 좀 진해질 겁니다.
그럼 그거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확대를 해보게 되면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달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감이 달려 있다고 했을 때 이때 보니까 낙엽이니까 그래서 낙엽 떨어질 낙자 이파리가 떨어진 놈 떨어진 거 땅바닥 찾아본 사람은 이분은 컨닝에서 합격하신 거예요. 그렇죠? 낙엽률 조사할 때 낙엽수는 어디에 조사했어요? 여기서 수천 개의 이파리가 있는데 얘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낙엽 조사할 때 뭐예요? 이 신초 얘 이름이 뭐예요? 올해 처음 나왔다고 해서 신초라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올해 처음 나왔으니까 1년생이라고 하죠. 또 과일이 달려있다고 해서 결과지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신초라고 불러도 또는 결과지라고 불러도 1년생 가지라고 불러도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가지에서 보통 8개에서 12개 정도 달려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에가 떨어진 흔적이 있어요. 마디가. 그럼 이게 낙엽이에요. 되시죠? 이렇게. 그럼 이 집은 뭐예요? 총 요즘 착엽이 4개, 낙엽이 하나. 이렇게 조사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얘는 뭐예요? 낙엽률이니까 낙엽이 얼마인 줄 알아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낙엽률, 낙엽수. 여기는 뭐예요? 낙엽수 플러스 착엽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몇 가지를 했어요? 3가지 했죠? 나무 피해율, 유가 타박률, 낙엽률을 조사해서 뭘 찾아냈다고? 낙엽 인정 피해를 찾아낸 거죠. 나무 피해율, 유가 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입니다. 낙엽률이 아니에요. 왜 이 단감 떨고 그러냐면 낙엽률로 많이 넣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제일 높은구나 하고 이제 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출제하신 분들이. 그렇지. 함정 파는 대로 제대로 걸리구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 피해율, 유가 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중에서 어떤 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큰 값하고 평년 착화수가 곱해서 나온 거.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평년 착화수가 10,000개예요. 이 집도 10,000개겠죠, 당연히. 자, 여기만 바꾸면 돼. 여기만 바꾸면 돼. 자, 1번. 저가 후 착화수가 10,000개니까 9,000개인 때. 그죠? 9,000개인 때 최대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이 10%. 그 다음에 유가 타박률이 그냥 계산을 쉽게 20%.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이 10% 해보니까 됐다 하면 제일 센 거 어떤 거예요? 20%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000개 곱하기 0.2죠. 그쵸? 그 다음에 몇 개예요? 일단 2,000 개수는 2,000개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이때는 몇 개 책임져요? 2,000개? 1,000개 책임져야 돼요. 작은 거니까. 얘가 더 작죠? 오히려 평창만에 적착이 작게끔 조건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말으시라고. 됐죠? 두 번째가 이겁니다. 만약 얘가 적착이, 적가후 착가수가 예를 들어서 7,000개다.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 시험 답안 없는 데다가 했잖아요. 적가후 착가수가 18,000개일 때와 적가후 착가수가 28,000개일 때 각각 구하라는 게 이런 능력, 이런 순발력을 좀 길러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낸 거거든요. 자, 볼게요. 7,000개면 이 집은 지금 줄어든 게 얼마예요? 3,000개가 지금 감됐죠. 이 집은 20%니까 몇 개가 감됐어요? 2,000개 감됐어요. 어떤 게 작아요? 그래서 인자는 요거 해주는 거지. 예, 작은 거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리버상이나 자기부담이 있는데 자기부담은 뭐 문제 풀이 해야 되겠으니 지금 이거 구분만 잘 하시면 돼. 이게 제과제일 제일 중요해. 요거 구분 못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돼. 얘는 제과제는 종합에 넣었고 종합 피해를 입었냐? 제과제는 종합을 넣었는데 조세 피해를 입었냐? 그거 먼저 판단 능력이 뚜렷하셔야 되고 얘는 5종 한정 피해, 5종 보험에 가입했구나. 근데 얘는 우박하고 나무만 있냐? 그럼 또 어떤 분은 이거 세 개만 그냥 달달달 외우시면 낙엽이 빠졌어. 낙엽이 빠져가지고 사과과손인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본인은 낙엽률이 빠진 관계로 낙엽률을 35%로 적용하고 본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제 이러신 분도 계셔. 그러면 그분은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출발부터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사과과손 낙엽 없다고 이제 막 쓰면서 또 문제 오류 나와버렸구만. 오류가 나와버렸어. 15점 나와서 막 좋다기 어찌 그래요. 아야 문제 15점짜리 문제 오류 나왔더라고요. 왜 오류 나왔어요?
낙엽일 빠졌더만. 형님, 그 사과 가수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해. 보험을 이해해야만 문제를 맞춘다고요. 보험을 이해하셔야 돼. 되셨죠? 자, 잠깐 쉬셨다가 이제 문제풀이 잠깐 하고 교환하겠습니다.